어제가 미주 한인의 날이었습니다. 어제 뉴저지와 뉴욕에서는 이 한인의 밤 축제를 또 크게 했는데요. 이 미주 한인의 날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뉴스 진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오늘도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가 미주 한인의 밤 행사가 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네, 이 미주 한인의 날 1월 13일인데요. 좀 의아한 날짜거든요. 왜 1월 13일일까? 왜 1월 13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날 1월 13일입니다. 한국에 살 때,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은 우리의 역사가 단군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그 미국에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는 바로 1월 13일, 1903년 1월 13일, 101명의 한인 노동자들입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첫 발을 내딛게 되죠. 요게 이제 미주 한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월 13일. 이게 1903년인데요. 2003년. 네. 그러니까 이게 100년입니다. 그래 2003년 때 100주년 때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한인 지도자급 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이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잘 알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한인 2세들 정체성 문제 제기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각성을 가지고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궁리해가지고 2005년도에 103년 때 그러니까 미주 한인 역사가 103년 때에 연방 상하원에서 그 매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정한다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네.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 이게 1월 13일. 사실 미국의 각 인종사회가 많은데 의회에서 이 결의안을 내서 통과시킨 우리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요. 나도 중국인 사회니 저 일본인이 나도 의회에 가가지고 왜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만 있느냐. 우리는 어떻다 막 그러는데 이러다 보면 이게 수도 없이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이걸 안 합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에피소드는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라는 날짜를 가진 게 오히려 한인들만이 갖고 있죠.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특별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1월 13일은 미국의 한인이 첫 발을 내디딘 날. 올해가 2017년이니까 아마 114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네. 반드시 우리 2세들이 자기 후세들에게도 알리면서 길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출발하는 이 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날이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 1월 13일입니다. 네. 그 1월 13일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짚어주셨지만 아무래도 정체성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정체성을 좀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미주 한인의 역사를 좀 아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정체성이라는 거는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 다인종사에서 내가 누군가라는 정체성이 없으면은 이건 그냥 죽을 때까지 이방인이죠. 왜냐하면 이 머저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유태인들이 왜 이렇게 정체성이 강하냐 하면은 유태인들은요 2000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자식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기 때문에 그게 현실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럼 유태인들이 뭐다라는 거에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커뮤니티에 대한 정체성 그래서 그걸 가지고 힘을 만들어내는 이런 동력이 되는데 우리 2세들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렇게 우리 미국에 와서 살게 된 한인들의 역사라는 부분을 잘 정리해서 이거를 체계 있게 자식들한테 2세들에게 교육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체성 위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사실 114년 전 1903년 1월 13일 날 그 하와이에 첫 한인이 왔던 거는 그 전에도 몇 명씩 왔었습니다. 유학 온 사람도 있고 사실 무슨 다른 출장으로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한국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빚을 지고 지주한테 빚 지고 이런 사람들이 빚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그 농장에서 노동자가 필요하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얼마 줄 테니까 아시아에서 노동자들을 우리한테 보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노예로 온 거랑 내용적으로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세들이 한인 이민 역사가 빼앗긴 나라 들판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거의 반강제적으로 거의 이렇게 끌려가지고서 노동자로 팔렸다 해도 내용이 다르지 않은 그런 노동자 이민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101명이 노동자로 온 거죠. 사탕수수 농장에. 그리고 그게 1903년에도 1905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 주축으로 지주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한국 노동자들을 팔아먹게 되니까 2년 만에 거의 한 7천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초창기 이민 온 우리 한인 이민 선조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여기 왜 왔나 하면 그리고 노동자로 왔으니까 농장주한테 얼마나 학대를 받고 얼마나 얻어맞고 쫓겨나고 이랬는지 진짜 그 내용들을 기록을 보면 이를 갈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과제겠어요? 나라를 빼앗기 때문에 여기 왔구나 강제적으로. 이런 생각만 가져니까 초창기 이민자들은 눈 뜨나 눈 감으나 자나깨나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렇게 가지고서 그 당시에는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찾는 독립운동이다 그러면 뭐든지 내놨죠. 그때 사실 1890년대서부터 2000년 초반까지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독립운동에 돈 안 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스토리가 이게 여러분 우리 한인 이민, 미주 한인사의 초창기의 역사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나라를 찾기 위해서 민족적인 이런 그 과제에 헌신했다라는 내용이 쫙 나오죠. 이 역사. 그래서 1월 13일이면 우리 2세들에게 우리한테는 이런 그 내용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체성에 있어서 1월 13일은 정말로 중요한 날이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주를 해온 연도가 1903년이고 저희가 국권을 빼앗긴 게 1910년이니까 거의 그 역사가 뭐 맞물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 이전 한 네. 20년 전서부터 이제 외교권은 이미 청나라한테 뺏겼으니까요. 일본한테 뺏겼으니까. 네, 한참 이렇게 우리나라가 힘들 때 이주를 해왔다는 그 역사가 맞물린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역사적인 아이러니이기도 하고요. 참 그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계속 지금 정체성이 좀 희박하다는 말씀 해주시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거를 좀 겪으시나요? 그렇죠. 거의 이제 우리는 소수의 이런 그 자기 커뮤니티 이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일 한인의 특징, 한인 2세들의 특징이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켜서 미국의 주류 사회,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2세일수록 자기 정체성이 희박하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비교를 하면 유태인까지 안 가더라도 인도나 중국 사람들을 보면 메인스트림에 가서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영향력이 미국 사회에서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누군가 뿌리의식이 강하더라고요. 야, 이게 왜 이렇게 좀 우리는 좀 반비례하는가? 이 고민이죠. 자기 부모 커뮤니티에 대한 애정과 책임을 가져야만 그래야만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 정체성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이민법이 1965년에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때 왜 이민법이 바뀌었나 하면 노동자가 필요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려고 이민법 바뀌었는데 그때 한국에서는 노동할 수 있는 노동자 계급이 온 게 아니고 사회 기득권층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막 노동을 하려니까 잘 안 맞으니까 정체성을 찾는다라는 거는 자식 교육에서는 뭐 우선순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식들 교육 진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우리 애가 뭐 어디 아이비리그를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에서 돈 많이 벌고 있고 어디 출세했고 높은 자리에 있다. 막 그런데 보면은 우리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그렇게 백인 사회에서 출세시키려고 그랬기 때문에 야, 우리 한국말을 잘할 필요 없다. 액센트 없애려면 미국 백인 친구 많이 사겨라.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고생하는 한인 사회 이런 모습 넌 알 필요도 없어. 넌 이걸 이런 고생하면 안 돼. 넌 이거를 쳐다보지도 관심 갖지도 마. 이런 식으로 교육시킨 게 거의 제가 경험할 때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한인 사회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겨도 영향력 있고 출세한
2세들이 이거를 자기 일로 잘 돌보지 않는다.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1세들의 책임이다, 그게. 왜 이민을 왔고,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생존하려고 이런 고생을 하고,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인종차별을 받는 케이스들이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을 그 책임있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자식들이. 이런 교육을 시키지 못한 거가 우리 책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 이민의 날, 한인 이민의 날 때가 되면은 여러분, 한인 커뮤니티의 현실을 2세들한테 알려주는 거는 부모들이 자식한테 집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2세들은 어디서도 배우지 못합니다. 아시안에 관한 스토리도 별로 공립 교육 시스템에서 못 배우는데 한인 이민 역사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그러면은 1세들이 이걸 잘 아느냐. 또 다니다 보면은 이런 거를 내용을 정확하게 2세한테 얘기해 줄 정도로 알 수 있는 1세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활동도 대부분이 한인들 만나면은 자식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치 참여라는 의혹이 생길 때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을 하면 정치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과 이 이민 역사 그리고 정치력을 확보하는 거,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네.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교육이 우선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어떤 교육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우리 한인 이민 역사 100년 넘고 있는데요. 자랑스러운 분들 많습니다. 뭐 미국에서 이 미국 사회를 위해서 일했던 진짜 훌륭한 분들 못지않게 너무나 가령 최초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한인이 서재필 박사인데요. 서재필 박사만 하더라도요.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한인 사회에 한인 2세들에게 롤 모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우리 한인들이 스스로 우리 이민 선조들로부터 롤 모델을 찾는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2세들의 교육을 못 시키죠. 네.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교육을 못 받고 뭐 그냥 엉망으로 있는 데 가서도 흑인 사회 그런 빈곤한 극빈층에 가서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하면 조용해집니다. 그러니까 흑인들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 가면 흑인들만 많이 와 있어도 이 흑인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제일 좋은 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하면 애들이 조용해지죠. 롤모델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왜 그렇나 하면은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 우리 이민 선조들로부터 롤모델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우리 2세들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고, 두 번째는 미국 다인종 사회에서요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은 결국에 백인 사회에서는 사람 인정을 안 해줍니다. 지금 미국에 왔으니까 당신을 다 잊어버리고서 백인들이 주도하는 이 주류 사회의 문화에 적응해서 융합돼서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이민자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특별한 점들, 특별한 장점들, 문화적인 특징들, 전통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네가 발전시켜라. 그래서 많은 인종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서 미국 사회는 빛난다. 이게 레인보우 콜리션 아닙니까? 이렇게 이미 미국 주류사회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2세들이 주류사회 가가지고 코리안 랭귀지 못하는 거 뒤에 가서 백인들이 생각할 때는 흉보는 일입니다. 야, 어떻게 자기 부모 뿌리의 랭귀지도 못하느냐. 지금은 지구촌에 많은 랭귀지를 잘하는 게 경쟁력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약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으로 미국 사회의 주류 사회에 당당하게 끼어들어가려면 자기 민족적 정체성, 인종적 아이덴티티가 확고하고 분명할 때 인정받고 힘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거 아닙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2004년 보스턴 컨벤션에서 오바마가 처음 전국 정치권에 데뷔를 할 때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뭐나 하면은 나는 바락이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자가 바락이라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 성공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나는 확신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그 자기 정체성이 희박한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그 한마디에, 그 연설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그 스피리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지금 2세들이 다시 한번 우리는 1월 13일을 기념해서
우리 스스로 성찰하고서 반성해야 될 거는 우리 2세들이 정체성이 희박한 거는 2세들 책임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1세들의 문제다. 저는 2세 교육을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걸 되돌아봅시다. 야, 우리 애는 정말 주류사회에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직위에 있다라는 우리 애는 정체성이 어떤가? 우리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부모에 대해서 이민 잘하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소수인종 중에 하나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소수인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확고한 리더십을 오바마처럼 획득하고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면 내 책임이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냉혹하게 반성하고 돌아와야만 우리가 이 100년 되는 한인 사회에 이걸 극복하고 새 세기를 맞을 수 있다. 저는 이건 아주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정체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거듭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롤모델 교육과 한국어 교육이 꼭 수반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인 미주 동포가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대개 주류 사회에 있는 팔리시 메이커들, 정책을 만들고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오버 2 밀리언이라는 게 습관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한 4년 전에 미 전역에 200만 이상 코리안 아메리칸이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대략 에스티메이트를 하면은 한 250만 코리안 아메리칸 하는 게 리즈너블하다 이렇죠. 작은 숫자 아니죠. 그리고 우리끼리 결집이 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집이라는 거하고 고립이라는 거를 구분합니다. 우리가 다른 인종들하고 주류사회하고 통로가 넓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결집이고 힘이지 통로 없이 우리끼리만 하면 이게 고립이죠. 무슨 사건이 나면 쪼르르 한국으로 달려갈 게 아니죠. 우리가 세금을 내니까 미국 정부에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우선은 사람은 현실이 기본이니까 아주 명확하게 정정당당한 미국 시민이 돼야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정치 참여 아니겠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보면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월 13일을 기해서 전국의 250만 이상의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각성해야 될 거는 과연 미국의 시민인가? 그리고 미국의 모범 시민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식은 어떠한가? 이거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꼭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250만 동포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체성 확립과 정치 참여 두 가지 키워드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KBTV 뉴스 진단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십시오.